우선 이제 올해는 3%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5% 수익률이 참 쉬웠거든요. 근데 올해는 워낙 시기가 시기인지라 돈을 줄이겠다고 선포를 매달 하고 있는 터라 5%를 목표로 하는 건 너무 좀 그렇고, 대신 개인적으로는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정도,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게 끝나고 나면 2023년도부터는 다시 월 5% 목표로 상향 조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면 이제 월 5% 수익률이 너무 작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왜냐면 주변에 보면은 나 뭐 샀다가 뭐 200% 올랐어, 뭐 샀다가 막 70% 올랐어,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. 그래서 월 5%가 그러면은 너무 적지 않나? 왜 5%대 꼭 팔아야 될까?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종류를 다 가져와 봤어요. 첫 번째, 은행이자. 우리가 만약에 투자금이 1억 있다, 그러면 그걸로 은행에 넣어놨어요. 은행은 연 수익률 1% 정도 제시를 합니다. 정기예금 목돈 넣어놨다가 1년 뒤에 찾는 거, 그건 뭐 2%쯤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1년 동안 안 건드리는 거, 안 찾는다고 가정하면. 자, 그럼 연 수익률 1%인데 연 1%라는 얘기는 12로 나누어야 월 수익이 될 거잖아요. 우리는 월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익숙하니까. 원칙적으로는 1%에 나누기 12를 하기 때문에 0.08%인데 숫자 계산하기 힘드니까 반올림해서 0.1% 정도. 그럼 내가 1억을 은행에 넣어둔다면, 물론 연수익으로 은행은 제시를 하지만 우리 개념 속에 월로 환산을 하면 0.1%에 해당하는 10만원, 실제는 8만원입니다. 월 8만원, 연 100만원 정도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. 이게 바로 연수익률 1%다. 자, 근데 이제 상가를 산다고 가정해볼게요. 근데 상가랑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비슷해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제가 오피스텔로 가져왔는데,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을 5% 잡은 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. 요즘엔 4%밖에 안 되는데 조금 넉넉하게 해서 5%를 제가 잡았습니다. 그러면 월로 환산하면 12로 나눠야 되니까 0.4%가 되고요. 1억이라는 돈으로 1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다면, 지방은 있어요. 서울은 없겠지만 대구만 해도 1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. 그럼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. 뭐 이걸 그대로 10억으로 늘리면 상가 수익률이 돼요. 10억짜리 상가를 사면 월 400만원 정도의 상가 월세를 기대할 수가 있죠. 그게 5%라는 뜻입니다. 단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, 오피스텔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취득세, 등록세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부르는 세금을 납부해요. 이건 뭐냐면 내 소유가 됐을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거든요. 보통 차를 살 때, 집을 살 때, 상가를 살 때, 땅을 살 때, 그럴 때 취등록세라는 게 있는데, 상가랑 오피스텔은 살 때 4.6% 정도의 세금을 한번 내야 돼요. 내가 1억짜리 상가를 사잖아요. 그러면 살 때 1억만으로 못 사요. 4.6%, 460만 원을 나라의 세금을 내야 나한테 등기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게 연수익률이랑 굉장히 비슷하죠.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짜리를 샀지만 4.6%, 거의 5%에 가까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은 월세 수익이 없는 겁니다. 4.6% 수익을 세금을 냈기 때문에 1년 월세를 고스란히 세금을 낸 겁니다. 냈게 됐지만. 그래서 1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, 은행 거? 월세 받은 거랑 취등록세 먼저 낸 거랑 퉁쳐지니까 본전치기가 되죠. 1년은 이익이 하나도 없었던 거고 2년은 갖고 있어야 이제 1년치 월세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취등록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. 실제로는 이제 상가가 사면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, 말할 수 있잖아요. 1억짜리를 샀는데 아니 3년 뒤에 이게 1억 5천이 될 수도 있지 않냐,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요즘에 상가 가격이 진짜 잘 안 올라요. 월세가 올라야 이제 상가 가격도 오르는데 상가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는 않아요. 자, 그래서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산다면 연 5% 정도의 월 0.4% 정도가 됩니다. 자, 아파트는 제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, 아파트가 정말 잘 오르면은 어떻게 되나요? 이랬더니 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진짜 많이 오르면,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한 4년에 2배 정도 되면은 잘 오른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. 4년에 2배가 되면 3억짜리를 샀는데 4년 뒤에 6억이 되는 거죠. 10억짜리를 샀더니 4년 뒤에 20억이 되는 거죠. 4년에 2배 되면 되게 잘 오르는 거래요. 그래서 이왕 좀 힘을 실어주는 겸 3년에 2배가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. 3억짜리 집을 샀더니 3년이 지났더니 6억이 된 거예요. 10억짜리 샀더니 3년이 지났더니 20억이 된 거예요. 그런데 3년에 2배라는 거를 우리가 수치로 환산을 잘 안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환산을 하면 3년에 2배가 되는 건 1년 평균 26% 상승으로 보시면 돼요. 1년에 26%씩 꾸준하게 3년간 늘면 그게 2배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볼게요. 100원짜리가 있는데 1년 동안 26% 올랐어요. 1.26을 곱하거든요. 한 해 더 지났습니다. 1.26. 1.26의 3승을 하게 되면 200원이 되잖아요. 200원 어쩌고저쩌고인데 결국에는 100원이 200원이 되는 건 26% 연평균 증가를 했을 때 2배가 되는 거라서 아파트 조금 과하게, 좀 아파트는 오른다, 이거 힘을 좀 실어줘서 3년에 2배가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, 그런 아파트를 내가 샀다면 연평균 26%다. 월로 나눠봐야 되겠죠, 우리는. 그래서 12로 나누게 되면은 월 2.2% 정도가 돼요. 그럼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2배가 됐다면, 2억이 됐다면 내가 번 건 1억이잖아요. 그거를 이게
환산을 해보면 월 220만 원을 번 꼴이다. 그리고 그 수익률은 월 2.2%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아파트는 취등록세가 1에서 3% 정도로 원래는 상가보다는 낮은 편인데, 문제는 요거는 1가구 1주택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. 1가구 1주택일 때만 1에서 3%이지 2주택, 3주택일 때는 취등록세도 굉장히 높아지는 8%, 10%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, 문제는 샀다가 팔 때도 1가구 1주택일 때는 1억짜리가 2억이 돼도 그 차액 2억을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. 어차피 내가 살 집을 또 사야 되니까요. 1가구 1주택자는 어차피 내가 이거 팔아도 딴 집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. 근데 2주택인 가구는 너네 어차피 살 때 있잖아. 이걸 돈 번 거잖아. 그러니까 50% 세금 내. 그래서 2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는 50% 세금. 그러니까 이것도 1가구 1주택일 때 얘기이긴 한데, 그래도 월 2.2%다. 자, 그럼 주식은 우리가 2022년 올해가 아니라면 5%를 목표로 할 것이고, 올해는 3%, 뭐 이건 반 나눠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요거의 절반 2.5%로 잡았는데, 월 2.5%라는 것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다 투자하는 것이라면 11을 곱하면 연 30%, 5%를 낼 때는 연 60%잖아요. 그래서 이게 어떠한 부동산보다도 이게 달성이 될 수 있다면 수익률이 더 좋아요. 3년에 2배 되는 아파트보다도 월 2.5%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수수료는 매매 수수료 0.1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, 뭐 이건 수수료는 어차피 우리가 또 이것까지 감안해서 사고 팔 거잖아요. 5.2%, 3.2% 이렇게.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 샀다가 팔 때 세금을 내는데, 뒤에 나오지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가 있죠. 한국 주식은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고 내년부터는 세금이 좀 생기고요. 미국 주식은 올해도 세금이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데 그냥 똑같아요.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22%입니다. 22%. 내가 만약에 주식으로 올해 1,000만 원을 벌었다면 22%인 220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. 자, 근데 양도소득세는 뭐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.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,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가 종합소득세가 있잖아요. 내 수익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직장도 있는데 커피숍을 차렸다, 부업으로 했다. 그러면 내 소득 플러스 커피숍으로 번 금액이 합산돼서 종합소득 합산이 되거든요. 근데 주식은 양도소득세라 그래서 합산이 안 돼요. 내가 개인이 얼마를 벌든 전혀 합산되지 않는, 예를 내가 한 달에 월급이든 사업이든 1,0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한 달에 5천만 원을 주식으로 벌어도 전혀 무관하게 바라보는, 이건 그거고 이건 이거. 그래서 22%로 끝난다는 거는 이제 고소득자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야.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.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. 근데 요즘에 이런 업종이 뜬다던데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 한우 오마카세를 차렸어요. 거기서 한 달에 만약에 2천만 원을 또 벌려요. 그러면 내 2천만 원에 이 2천만 원이 합산이 돼서 1년 통틀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데, 양도소득세는 아주 완전히 별개로 보기 때문에 내가 사업으로 얼마를 벌든 주식으로 얼마를 벌든 그거는 별개로. 그래서 좀 고소득자일수록 사실 주식으로 자산을 굴리는 게 더 현실적이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절세 효과는 훨씬 더 크죠. 자, 참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나 보험사나 국민연금도 내가 맡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그 번 돈의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이유는 없다.